서울시장 박원순의 종북적이고 추악함은 많은 국민들이 알 정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표현의 자유의 정의를 종북스럽게 정의를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정도면 빨갱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흉,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수백만 대학살 극을 벌인 김일성을 광화문에서 추악한 그 이름을 만세라고 외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명백한 종북적 사고입니다. 김일성 만세도 허용하자는 시장이 광화문에서 우리 공화당 천막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용력을 불러 애국 시민들을 폭행을 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조원진 의원 월급 가압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며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추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이후 약 4년 8개월 동안 천막 설치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박원순 입장에서 친민주당 좌파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기에 허락을 해주었으며 그것도 4년 8개월 동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집권여당이 천막을 강제로 경찰과 용력을 불러 철거시킨 적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은 2,400명이나 되는 경찰과 이외 용력까지 불러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박원순은 이념에 미쳐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간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집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나섭니다. 폭력전 해산은 기본입니다. 세월호 천막을 허용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슬퍼하라고 하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 5명이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사망을 했는데 추모식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폭행까지 서슴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세월호만 불쌍하고 5명의 사망자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을 가르고 갈등만 부추기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도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당시 경찰 버스 위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우측 두개고기를 함몰돼 즉사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흔들렸고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공교롭게도 시위대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심정지라고만 알려졌을 뿐 이들이 심장이 왜 갑자기 정지하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켰고 강북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백병원 등으로 황급히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없었는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만 진상규명을 하자고 주장하지 말고 이들 5명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세월호 천막은 되고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기업공간까지 만들어주고 5명의 희생자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어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추악한 실태입니다. 과거에 박원순과 서울시는 2016년에 태극기 상시 개양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형 태극기는 광장 통행을 방해하고 미간에 어울리지 않으며 권위적이고 전제적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상시 개양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태극기 개양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할 말입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징하는 태극기 개양을 반대합니다. 종북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웃긴 건 박원순 시장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발언은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것이지 어찌 시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너무 종북적입니다. 서울광장의 태극기 개양까지 반대하는 서울시와 박원순의 실체입니다. 또한 박원순은 서울 예산으로 평양에 돈을 퍼주려고 합니다. 문재인도 퍼주고 박원순까지 퍼주고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자국민은 이용하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25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시에서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남북교류사업계획에는 대동강 수지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평양 교양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영등포구 문제동, 양평동 일대 시민들이 피부 트러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50억 원을 수리 비용을 쓰면 딱 좋은데 박원순에게는 핵미사일을 심심하며 쏘는 북한이 우선입니다.
또한 더욱 음란하고 끔찍한 것은 퀴어 축제를 하도록 서울시 광장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이 안 된다고 이미 증명이 된 동성애, 페미니스트, 낙태 찬성, 중성 화장실, 그리고 이석기 석방까지 이러한 음란 축제를 허용을 해주는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과거 박원순은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와 거룩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생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병력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2011년 박주신 씨 병력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 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박주신 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대리심검제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신 씨 병력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호 박사 재판을 통해 박주신 씨 명의의 엑스레이 2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박주신 씨가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찍은 엑스레이이고 다른 하나는 박주신 씨가 비자 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 병원 엑스레이입니다. 이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 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박주신 씨의 대리심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다시 엑스레이 찍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이 다 되어 가는데 수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력비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얼른 박주신 데리고 오세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일을 외치는 박원순 시장은 창덕궁 앞 도나문로의 고목 39를 제거하고 이후로는 조선의 왕이 다니던 도나문로에 일본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이없는 명분으로 멀쩡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도나문로에 조선 왕이 걷는 길을 복원하는데 총 50억 원의 시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전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일본산 제품 사용 금지를 제안한 홍성영 서울시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능하면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반일하고 있는데 반일 박원순 시장님의 자가용은 뭘까요? 바로 일본의 명차를 생산하는 도요타 브랜드 렉서스 차량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쇼 그만하시고 공산 이념에 미쳐 북한 편든짓 좀 그만하시고 거짓말 그만하시고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저질스러운 행위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박주신 데리고 오세요. 박주신이 한국에 와서 엑스레이 찍는 그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